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진짜 확신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첫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쓴 제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어느 날 받은 거예요. 사업한 지 그때가 비오임 세미나였는데 받고 나서 머릿속에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사업하면서 했는데 이제 강의 섭외가 처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나서 한 1분 뒤에 2분 뒤에 문자가 와요. 강사님 근데 혹시 강의 제목은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돼라고 온 거예요. 근데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강의 제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빨리 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정확히 10초 만에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제 제목이 진짜 확신이 결과를 만든다라는 게 제가 진짜 사업을 이렇게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제목을 이제 보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제목대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마이스토리인데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반장을 계속 했었어요. 사실 이거 보여드리는 우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소에 받았을 때 마이스토리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뉴스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뉴스킨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 왜 이렇게 재밌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뉴스킨을 배우면 사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리더가 되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학창시절 때 임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엄청 좋아해요. 저는 목욕탕을 가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것들을 다 친구들이랑 같이 했고요. 또 친구분들이 쉬는 시간에 저희 반에 놀러 와서 놀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했고 함께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뉴스키 비즈니스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서 내가 성공한다는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평생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재밌게 비즈니스를 했고요. 제가 이 임명장을 미리 찍어놓은 게 아니라요. 갖고 있던 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깔아놓고 찍은 거였거든요. 그 지금도 보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저희 부부 사업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까 전에 저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게 된 스토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아버지가 시행 쪽에 있는 건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그때 나이가 26, 27.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상무라는 직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큰 돈을 만지고 직장인이 아닌 사업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1도 재미가 없었어요. 큰 돈을 만지면 좋긴 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뭐 20억, 3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벌면 또 그 다음 10억, 15억을 투자해야 되는, 계속 뭔가 한두 번 잘 해오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모아둔 돈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리스크를 보고요.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저희 뉴스킨에서 가진 가치가 평생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다 좋은데 거기 계신 분들은요. 다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오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요. 잠깐 이제 그 사람하고 한두 달 연락 안 하고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 자기 실속을 위해서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거 평생 이 일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그러니까 있을까가 아니라요. 정말 이 일을 내가 해도 될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아버지랑 이제 한번 싸움을 하려고 이제 붙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러세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시행일은 이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아버지는 감을 갖고 하시는데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거는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 물론 말이 맞지요, 말이.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일을 차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감으로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이게 만약에 뭐 드라마였다면 그렇구나.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변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확실하게 해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세무회계다 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짜 직업 좋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나이에 제가 31살 때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때서야 제 학교 선배들이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학교 선배 중에서 제일 좋은 데 법인에 들어간 선배한테 물어보려고 이제 그날 술을 먹는데 안 말해주는 거예요, 연봉을. 근데 그 선배는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저한테 맨날 축의금을 부탁했고요.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담배도 다시 시작 피게 됐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되게 우울한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말했는데 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먹거든요. 술을 엄청 먹인다니 물어봤어요, 연봉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큰 법인의 그 대표보다는 조금 아래였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직급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걸 보고 저는 분명히 아버지 일을 그만뒀을 때 나의 기준은 돈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그 회계사의 연봉을 들으니까 돈도 중요하다고 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 좋은 직업에 대한 버릇이 든 거죠. B사 분면에 있다가 S사 분면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 꿈을. 근데 사업은 하고 싶은데 그런 월급쟁이 작은 돈을 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근데 리스크가 없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한 사람들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뉴스킨이 그거를 선물해 준 거예요. 뉴스킨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요.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쌓이면서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랠리를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허소사님이 비즈니스 할 때부터요. 제가 사업 안 할 때 남자친구로 제가 별명이 랠리 남자친구였거든요. 랠리만 따라갔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다들 비전을 보고 저녁에 애프터 하는데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따라갈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허도사님 남자친구입니다. 했는데 몇 번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스피치하고 있는 제 모습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뉴스키 비즈니스라고 얘기했는데 뉴스키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안 오게 되면 제가 랠리 좋아했거든요. 랠리도 못 오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못 본다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 랠리 오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생각이 들면서 또 뉴스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허수사님 처음에 저랑 연애할 때는 뉴스킨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랑 연애할 때는 대기업 다닐 때였고 연애한 6개월 만에 이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시작했을 때 아까 말했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갑자기 저한테 꿈을 물어보고 5년 뒤의 삶을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데 처음에 엄청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꿈이 뭐예요? 라는 얘기는요. 고등학교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듣고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들은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볼 때마다 그런 허수사님이 그런 말이 진심인 걸 알고 엄청 성장해 있는 걸 보고 와, 이 뉴스킨 뭐지? 저렇게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뉴스킨을 진짜 안 하면 이 여자를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요. 저는 3년 반 만에 왔어요. 제가 비즈니스 한 지 2년 됐고요. 허수사님이 3년 반 만에 제가 왔는데 되게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늦게 온 만큼 지금은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석세스 포뮬러 꿈, 목표 설정, 확신, 실행, 리드 참 좋아하는 제 이건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뉴스킨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되냐고. 근데 저는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100%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공 공식이 있거든요. 꿈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면 리드한다. 다시 또 꿈을 설정할 수 있는 이 반복적인 걸 갖고 있으면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꿈을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 꿈을 그려서 나를 큰 사람 만들어야 부정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 꿈을 그리는 거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꿈을 못 그리겠다는 분들, 꿈이 크지 않아요. Y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안 닿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해가 돼요. 꿈을 그리면 뒤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킨을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꿈이 지금 막 없더라도 뉴스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건요. 저는 확신이었어요.
제가 확신을 되게 중요했는데 5가지 중에서 확신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보상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도 그 확신이 있으면요.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면요. 무조건 결과 나와요. 결과 나오면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내 사업 같고 그리고 꿈이 정말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PA, 팀메이트 얘기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사님이 팀메이트 가자고. 저도 밥 먹을 때 막 가야지 막 얘기하면서 막 물 먹으면서 물로 막 짠도 하고. 하지만 1도 안 설레었어요. 왜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PA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가슴으로 울리지 않으니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걸 정말로 진짜 내 마음속에 누리려고 하면 내가 뭔가 부딪혀 봐야겠다. 빨리 부딪혀갖고 내가 PA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확신은요, 나에 대한 진짜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진짜 확신.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뉴스킨을 왜 하고 계세요? 잘 여쭤보면요. 살려고요. 그쵸. 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약간 바꿔볼게요. 뉴스킨을 당장 이제 못하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뉴스킨을 안 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뉴스킨을 안 하실 분 계세요? 라고 아니요. 물어보면요. 아니요라고는 무조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또 나뉠 거예요. 왜 아니세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바로 대답을 하시고요. 또 누군가는요. 머뭇거리실 거예요. 머뭇거리시는 분들은요. 왜 내가 뉴스킨을 포기 못하는 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게 되면요. 무조건 확신이 생기고요. 행동이 나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느끼고 파트너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복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에 대해 진짜 확신이 생긴 게요. 전 이사진이거든요. 아마 윌그룹에서 허서사님이 강의를 했으면 이사진을 본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요. 목이 부러져요. 목이 부러져갖고 다이아 워크숍 때 놀러 갔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두피 헤어샵 프랜차이즈를 제가 되게 활발하게 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 워크숍 때 정말 그때 엄청 오랜만에 그런 휴식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술을 먹고 막 놀다가 거기가 저희 호텔이었는데 그 풀파티를 하면 놀다가 제가 허서 사람한테 자기야 나 너무 행복하다 이게 뉴스킨이구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정확히 5분 뒤에 목이 부러져요. 진짜 속상했어요. 이제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온 거예요. 다음날 의사가 와갖고 막 저를 뭐 체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행히 제가 목이 부러졌지만 신경을 건들지 않아갖고 수술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누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혹시 저같이 목이 부러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있다가 퇴원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웃으면서 근데 그 웃음이 되게 조금 어떤 약간의 아이고 저 사람 참 철이 없네 이런 웃음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환자분 같은 분이 최근에 2명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떻게 됐어요? 얼마 만에 나갔어요? 했더니 두 분 다 지금 누워 계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다 하반신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늘에 감사하며 살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친 게요. 진짜 1초도 안 걸렸어요. 다치는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상했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왜 마이너스 스킨에서 지금 쉐어링 보너스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누워있었어요. 전치 3개월을 받았어요. 누워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출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누워있는데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을 말하잖아요. 자산을 쌓는 일, 시스템. 내가 없더라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일. 그거를요. 제가 말로만 했지만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면 뉴스키 진짜 미친 짓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전 3개월인데 제가 8월 달에 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10월에 컨벤션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2달 지나고 한 달이 남아갖고 병원에서는 이제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의사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의사가 당신이 내 아들이면 당신을 절대
미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저는 근데 가도 되겠네요. 왜? 당신의 아들이 아니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웃으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막 웃더니요. 그러면 목 보호들 잘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안 갔으면 진짜 후회했을 거예요. 갔는데요. 4박 5일 동안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계속 말이 안 되는 광경들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를 얘기만 들었지만 눈앞에서 봤고요. 와,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 무대에 서서 진짜 사진 찍고 싶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앞에서 영어로 스피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끝이 아니라요. 저희 정인범 최수경 스폰서님이 거기서 100만 단자 인정식을 받으신 거예요. 저걸 보면서 와, 이거 되는 사업이구나. 이거 진짜 내가 미친 듯이 하면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플랜 N에 있는 100만 단자를 최대 배출한 기업 3위라는 것들을 이때 돼서 완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돌아가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다 잡았거든요. 갔다 와서 쓴 일기 같은 건데 제가 생각보다 무뚝뚝해요. 이렇게 일기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이런 걸 처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트가 뭐냐면요. 허서 사장님이 파트너들한테 미국에서 갔을 때 매일매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쓰라는 거를 준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도착해서 한 페이지만 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덮어놨다가 제가 5개월인가 6개월 뒤에 정리하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아예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보면요. 뉴스킨을 잘하고 싶으면 콜드 데몬 초대를 반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콜드는 재미있어 했고 쭉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 2019년 남은 11월, 12월에는 데몬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몬하고 싶다. 그리고 2020년에는 초대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일대를 많이 늘리고 싶다. 뉴스키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왜 소름이 끼쳤냐면요. 제가 분명히 11월, 12월 달에 데몬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때 한창 헤어샵 콜드를 할 때니까. 두 번째는 1대를 많이 늘리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2달 동안 데몬 진짜 많이 했어요. 저요. 하루에 6건, 7건 데몬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 5년 이상의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데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이제 1대를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제가 1대를 진짜 많이 늘린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진 않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관리한 1대 라인방이 거의 한 20개가 넘거든요. 경험을 한 거예요. 확신을 갖고 와서 제가 이 비전을 봤잖아요. 행동을 하니까 제 무의식 중에 이제는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진짜 확신이 생기니까요. 결과가 생긴다는 거를요. 저는 이때 또 한 번 느꼈어요. 확신의 중요성이에요. 확신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제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제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확신이 생겼는데요.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확신의 인내를 만들어내요. 저희 비즈니스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요.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요. 저희 일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벌 수 있는 자산을 쌓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건물 월세로 보면 70억의 건물이 있는 가치거든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지만요. 내가 지금 70억의 건물을 쌓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100만 원 버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확신은요. 그 인내를 하게 해주거든요. 세 번째는요. 확신은 자신감을 만들어내요. 제가 요즘에 뉴스킨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자신감이 있는 게요. 저는 요즘 STP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요. 리크루팅, 저한테 STP를 다 붙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이 STP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데 제가 왜 확신이 생겼냐면요. 이 뉴스킨에 대한 가치를요.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진짜 알게 됐어요. 유통 판권을 준 거예요. 기업들이 절대 놓지 않을 판권을요. 저희 뉴스킨에서는요. 개인한테 판권을 준 거예요. 그럼 그 판권이 있으면요. 내가 마케팅만 마음껏 하면요. 거기서 생기는 모든 권리를요.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판권. 저는 이 판권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요. 이 뉴스키 비즈니스 미쳤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백다방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백다방을 제가 만약에 맨날 먹어요. 커피를. 너무 좋은 거예요. 백다방 커피가. 전 이거를 맨날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가게 된 거예요. 북한에. 근데 북한 갔더니 백다방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백다방 커피 좋은 거 아니까 여기서 유통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북한에서 백다방을 오픈하거나 유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유통 권한이요. 근데요. 뉴스키는요. 내가 제품을 쓰고요. 내 갈바닉을 쓰고 루미스파를 쓰고요. 티알라이언트를 먹고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북한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판권이 있으니까. 나라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이걸 아는 순간부터요. 이 비즈니스는 진짜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확신이 커지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SP를 하고 있어요. 나도 격하게 바인더를 작성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 제가 2018년 9월에, 정확히 9월 달에 시작해요, 비즈니스를요. 제가 9월 1일 날 딱 출근하거든요, 저 시스템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그나마 9월 22일 날 제 생일에 네모 쳐놨어요, 내 생일에. 제가 이거 보면서 뭐였냐면요. 저한테 동기부여였어요. 이 바인더를 못 피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초기 사업자지만 당연히 이 바인더를 폈을 때 누군가 이걸 보게 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 바인더를 채우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뒤에 바인더를 채운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바인더가 생겼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저번 달 10월 달 바인더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올릴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매일매일 거의 열 몇 장이 다 일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행동은요. 명단 확보였어요. 이 뉴스킨의 가장 큰 출발점은요. 명단 확보예요. 명단이 없으면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명단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STP를 하고요. 근데 명단을 지인들 명단들이 물론 있잖아요. 근데 파트너들 왔을 때 처음에 지인들 많이 얘기하나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지인을 얘기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지인을 많이 오픈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콜드라는 것들을 같이 알려주면요. 그러니까 콜드 하다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그러면 지인이 막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요. 콜드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크게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공동자로서 왔잖아요. 왔는데 저도 이 팀이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요. 1 더하기 1이 최소한 2가 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자가 이제 대표자가 어느 정도의 직급이 됐을 때 오면 1 더하기 2가 아니라요. 1 더하기 1이 0도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최소한 1 더하기 1이 나중에는 9, 10이 되는 레버리지를 하겠지만 지금은 1 더하기 1이 최소한 2가 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했더니요. 명단 확보였어요. 제가 명단을 데리고 오면 그 명단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먼저 하다 보면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럼 왔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콜드인 거예요. 콜드를 하게 되면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콜드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콜드는 그냥 보니까요. 그냥 에너지 받으면 가서 하는 일, 강의 듣고 와서 콜드 강의 듣고 나가면 가서 하는 일 이렇게만 하지 꾸준히 해서 성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콜드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저거 성과 잘 안 나는데 오래 걸리는데 에너지 빠지는데 라고 했거든요. 또 그게 저의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콜드 보여줘야겠다. 막상 갔더니요. 두렵더라고요. 안 해본 거예요. 저는 콜드를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이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 포기한 게 아니라요. 두려움, 어차피 심장이 뛰는 거 이거를 설렘으로 바꾸자는 생각을 하면서요. 뉴스킨을 빨리 재밌게 즐겨야겠다. 콜드를 즐겨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미친 듯이 콜드를 했어요. 그냥 문만 보이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뭐였냐. 이 비즈니스는 결국에 복제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저 혼자 했어요. 제가 막 콜드 막 하니까 성과가 막 나고 막 TR이 나가고 제가 첫 번째 콜드 했을 때 4일 만에 나간 첫 번째 제품이 TR 라이트였어요. 제가 에너지가 어땠을까요?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근데요, 복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걸 알고 제가 이 콜드로 성과는 것들을 완벽하게 복제틀을 만들어서 복제를 했어요. 저는 첫 번째 했던 게 일반적인 샵콜드예요. 제가 원래 이런 노하우들을 디테일하게 잘 안 하는데 제가
원종수 사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노하우가요. 제가 거의 1년 넘게 많은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완전 압축해서 제가 트레이닝 때만 하는 건데 갖고 온 거거든요. 샵콜드예요. 저는 콜드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콜드를 하면 그 사람한테 번호를 받으면요. 만약에 명함을 주고 번호 받으면요.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번호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번호를 안 주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함 준 거는요. 그냥 명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가 아니라 명함으로 했어요. 저는 지금도 100번 1000번 생각해도요. 제품 파는 일이 아니에요. 뉴스키는요. 제품이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요. 전단지를 처음에 주니까요. 제가 제품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요. 첫날만 전단지 돌리고요. 두 번째부터는 명함으로 했어요. 명함한 다음에 재만남 할 때 그때 명함을 그 전단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한 지역을 선택해요. 선능력 1번 출구를 선택하면요. 출발점을 갖고요.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100개의 명함을 갖고 와요. 딱. 그 명함을요. 다 돌려요. 돌릴 때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관심 있는 분이 한 20명, 30명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뭐냐? 명함을 주면요. 명함을 본다거나 저한테 뭔가 물어본다거나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소통을 해요. 근데 샵콜드의 단점이 뭐냐? 손님들이 막 중간에 들어와요. 근데 아직 친분이 쌓이기 전까지는 손님이 있을 때 제가 있는 거 불편해요. 손님이 오면 저는 바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 저한테 관심 있던 분들의 샵을요. 핸드폰으로 찍어놔요. 재방문. 콜드가 성과 안 나시는 분들이 보면요. 콜드는요. 무조건 재방문이에요. 한 샵당 최소한 4-5번은 가야 매출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방문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한두 번 만에 거기서 매출이 나겠어요. 재방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나왔어요. 이제 한 30군데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2, 3일 뒤에 재방문을 또 해요. 이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마스크팩이나 지금은 이제 이코스피 마스크가 있잖아요. 가지고 방문을 해요. 그 인사를 하고 또 드려요. 그 이분들은요. 저를 하루 이틀 전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던 분이기 때문에요. 대화가 돼요. 그럼 또 대화를 막 해요. 손님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는 친분이 생겼어요. 이쯤에 되면요. 중간에 고객이 오더라도요. 나가라고 안 하고 기다려도 돼요. 세 번째 방문이기 때문에. 이때 대화가 되고 이 사람한테 니즈 파악을 해서요. 갈바닉 체험, 루미스파 체험, 루미 바구니 빌려주고 양자해주고 기회가 되면 사업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연락처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쉬웠냐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사업 설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품은 많이 팔았지만 뭔가 1대1로 2, 30분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안 받는데 아무리 내가 초대를 해도요. 안 와요. 안 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복제에 대한 그게 있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품보다는 사업에 대한 가치를 걷기 때문에 이거 복제하기가 어렵겠다. 제품 팔고 계속 가서 관리하는 일이 아닌 건데 그럼 내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다 보니까요. 헤어샵이 보인 거예요. 헤어샵은요. 처음부터 원장님하고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헤어샵은요. 고객들이 계속 오지 않기 때문에요. 저 처음에 이제 1인 샵을 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기다리면요. 원장님이랑 2, 30분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헤어샵 콜드를 했어요. 이 10가지가 있는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복제를 하면서 타그룹에서 제가 한번 이 트레이닝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때 라피즈였어요. 근데 2달 만에 이거 똑같이 했더니 BA가 되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에 감사하다고 저한테 밥을 사줬거든요, 그때요. 그만큼의 되게 파워풀한 복지 틀인데요. 처음 헤어샵에 들어가면요. 자신있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저 요즘에는 이거 잘 안 해요. 헤어샵 콜드를 요즘에 안 하고 제가 다른 거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요. 제가 이런 복지 틀에다가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자신있게. 그만큼 콜드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있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콜드는요.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5초 만에 다 판단돼요. 그 에너지를 갖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임상 자료를 보여주고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고객 관리를 마무리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콜드 할 때 어려워하는 게 거기 계신 분이랑 눈이 마주칠 때 겁내해요. 그러면요. 눈을 안 보면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갔을 때 들어가서요. 인사하고요. 굳이 눈을 안 봐요. 안 보고 제 가방을 소파에 두고
가방에서 임상자료를 꺼내면서요. 근데 그러면서 말은 하고 있어요. 눈만 안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약간 저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임상자료를 집에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 원장님들은요, 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안 봐요. 하라고 하지만 봐요. 그럼 이제 거기 보잖아요. 그 원장님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요. 제가 그때 옆에서 원장님이 옆을 보면서 마음껏 STP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복지가 되다 보니까요, 파트너들이요, 절대 어려워했던 것들이 되다 보니까 샵이 하나, 둘 뚫리는 거예요. 결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홍보. 근데 저희가 인스타 블로그 하죠. 홍보 얘기하고. 그 뉴스킬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관리예요.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뉴스킬 거의 다 알죠. 헤어샵 원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처음에 그런 경계심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 대면 약속을 잡아야 돼요. 두피가, 작년에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두피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데몬이 저희께요 엄청 파워풀해요. 다른 데 거 두피 케어랑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원장님 데몬을 해주잖아요. 저는요 데몬은 안 받고는 안 했지만 데몬을 받았으면요 100%였어요. 100%. 제가 하면서요 데몬을 받았는데 뉴스키 저희 거를 도입 안 했다라는 분은요 단 한 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몬에 대한 클로징이 강했고요. 근데요 이 데몬 약속을요 일주일 넘기면 안 돼요. 이것도 경험에 의한 복지 틀인 거예요. 일주일 넘어갔더니요 대부분 중간에 그 약속이 캔슬돼요. 그래서 3, 4일 이내에 무조건 약속을 잡고요. 그 세 번째, 온님을 다해서 대모는 한대, 대모를. 또 온님을 다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신 있게. 그러니까 제가 이 복지틀을 만들 때 자신 있게 이런 온님을 다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알고 거기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화트랑 사장님 온 거예요. 스폰서님 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멘트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요. 저는 멘트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장님 그럼 혹시 들어갔을 때 똑같이 해봐요. 라고 해봐요. 그럼 보이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사장님 그러면 다음번에 갔을 때는 멘트 안 중요해 사장님. 지금 톤을 좀 올리고 확신을 좀 올리고 이렇게 자신감을 좀 더 올려보자. 톤을 좀 올려보자 했더니요. 똑같이 멘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확신과 에너지거든요. 콜드는. 그래서 데모를 한 다음에 자신 있게 점 있고 하시더라고 하면 돼요. 왜? 원장님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는 이제 그 500 패키지가 500포인트가 있어요. 패키지가 매출하거나요. 원장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굳이 그런 분들한테 매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제품이 만약에 안 좋아요. 안 좋은 제품이면요. 빨리 제품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감동 먹었을 때 제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요. 아시다시피 제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 안 하더라도요. 두 번, 세 번 있으면요. 원장님 결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신기해요. 매출을 또 강요하지 않네. 그러니까 신뢰도 쌓이면서. 그리고 나서 원장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저희 집 뭐 하면 돼요? 그럼 고객이나 지인 중에서요. 두피가 진짜 안 좋은 분 한 분을 소개받아요. 그걸 그분을요. 또 온님을 다해서 대문을 해요. 이때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가로친 게 포인트예요. 블로그를 해줄 사람 한 번 모시고 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블로그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요. 파워블로그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블로그를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저희 비즈니스 어쨌든 약간의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그럼 저랑 블로그 해줄 사장님이랑 가요. 그 원장님은요. 원장님이랑 오늘 케어 받을 고객이 있어요. 4명이잖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원장님 고객이 앉아 있고요. 제가 두피 케어를 해주고요. 제 사장님이 블로그를 해주면 사진을 찍고 있어요. 3명이서 그런 그림을요. 원장님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이거 뭐지? 내가 돈 쓴 것도 없는데 그냥 와갖고 저 케어도 해주고 블로그도 해준다고 하면서요. 신뢰가 가장 크게 쌓여요. 이 네 번째가요. 엄청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끝나고 나면요. 여기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결제에 미뤘다. 그러시면 또 얘기해요. 지인분들이요. 무조건 투피케어 받으면요.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 지인한테, 고객한테 한두 번 더 해준다고 해요. 무료로. 그럼 이때부터는요. 그 고객 대한 신뢰,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하면서요. 그다음부터는 매출이 계속 나거든요. 그다음부터 지속 반복이에요. 원장님이 고객이나 지인을 소개받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콜드하고 블로그 홍보해서 신규 투피 고객을 유치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5군데 헤어샵을 뚫으라 그래요. 이게 또 노하우인데 샵을 한두 개 뚫어 놓으면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자꾸 연락이 와요. 지금 올 수 있냐고 고객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처음에 원장님들이 갈반닉을 익숙하게 하려 그러면 한 달은 저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5군데를 한번 뚫어 놓으면요. 월화수목금
요일을 정해놓으면요. 그 요일에는 A라는 미용실, 그러니까 월요일은 A, 화요일은 B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그 원장님들도 그 미용실 그 시간대에만 고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덟 번째,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늘려나가고 원장님 켜꼭 해준다. 퍼포먼스가 뭐냐면 갔는데 제가 한 고객을 두피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분들, 한 분은 파마하고 있고 한 분이 염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두피케어를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바보겠죠? 엄청 크게 해요. 액션도 크게 하고 어떠세요? 좋죠? 이러면서 막 크게 얘기를 해요. TLIT도 막 얘기하고. 그러면 파마하고 있던 분들, 염색했던 분들이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라고. 그럼 제가 마치 이제 신경을 안 쓴 척 하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명함을 드리면서 얘기했더니요. 그분들이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요. 이렇게 고객도 늘려나갔어요. 그리고 원장님 케어를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장님이 제품에 대한 감동을 먹고, 안 먹고 제품을 안 쓰면요. 그 샵은 절대 오래 안 가요. 원장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야 그 샵이 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케어를 절대, 어, 어,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원장님 대리점 마감을 서두르지 않는다. 처음에 신나갔고요. 막 마감을 막 시킨 거예요, 원장님들. 고객도 있지만 제 고객도 막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원장님이 제가 오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했어요. 그럼 제가 원장님한테 말일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포인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엄청 밝게 저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원장님이 탄탄한 고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 욕심을 위해서 파트너 같이 이거를 마감하면 안 될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마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민인 거 아니에요. 마감을 돼야 되는데 왜? 그분들도 파트너가 돼서 대리점 보상을 받아야 비전을 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집중했던 게 TR이에요. 처음에 헤어샵에서는 TR을 복제 안 시켰어요. 너무 큰 금액이고 어려우니까. 근데요, 맘먹고 있더니요, TR이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헤어샵에 한 달에 TR이 하나, 두 개 나가니까요, 독립보상하고 나서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TR도 집중을 많이 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모든 것들은요, 원장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요. 모든 선택은요, 원장님이 하게끔 해요. 가격도 그렇고, 케어 시간도 그렇고, 케어 방법도 그렇고. 근데요,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정말 뉴스킨에 대한 게, 정말 이거 괜찮네라고 들면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원장님과 신뢰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이 결과예요. 제가 작년 3월 달이에요. 작년 3월 1일에 제 결과인데요. 31개 헤어샵을 제가 오픈했어요. 처음에 5호점까지 5개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부딪히면서 만든 거예요. 복지틀을 5개 만드는데 제가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요, 나머지 제 팀원들하고 이하로 26개 오픈하는데요. 4개월 걸린 거예요. 레버리지 때 경험한 거예요. 되는구나. 복지틀만 있으면 내가 확신을 갖고 복지틀을 복제하면 하는구나. 그리고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리더 사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셀리더 분들이 뭐를 하자고 했을 때 파트너가 잘 안 하면요. 그냥 셀리더 분들이요. 행동해서 보여주세요. 결과 만들면요. 다 따라오더라고요. 결과 만드니까요. 파트너 따라오고요. 결과 만드니까요. 형제랑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분명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없으면 안 돼요. 결과를 만들었고요. 근데 제가 약간 고민했던 게 뭐냐면 헤어샵을 열심히 오픈했더니요. 이게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 비즈니스 센터에 와서 시스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많은 샵 중에서요. 네 분이 원장님 나왔는데 네 분 다 가까우신 분이에요. 선능이랑. 근데 조금 거리가 있으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의 그 고민이 뭐였냐면요. 너무 좋아요. 헤어샵은 좋은 게 뭐냐면요. 3개월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 헤어샵 안에서요. 콜드, 데몬, 양자, 고액관리, 뭐 초대 진짜 많이 실력이 쌓여요. 3개월 집중하면요. 웬만한 사업자의 3년치의 행동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저도 콜드 하면서 진짜 실력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약간의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복지 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밖에서 나가는 콜드, 두발 콜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이 떨어지고 뉴스킨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옵션인 거고, 그러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가 와도 복제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가 3월 달쯤에. 그러니까 올해 3월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저는 제 나이가 이제 37인데 저는 SNS를요, 싸이월드 이후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SNS를 얘기할 때도요, 제가 나경 스폰서님 항상 얘기합니다. 나경 스폰서님도 SNS 안 좋아하셨거든요. 스폰서님 무슨 SNS입니까? 비즈니스는 발로 뛰어야지라고 항상 그렇게 뭐 하면서 술 짠하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변화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SNS 인스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이디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또 이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요, 저희 그때 그룹에서는요, 대부분 하는 게 지인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이 다였지, 그리고 콜드 마케팅 이렇게. SNS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SNS는 하지만 그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고민이 온 거예요. 갑자기 큰 무기인 콜드가 끊겼고요. 제가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SNS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현재 지금 제가 SNS 집중한 지는 한 2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SNS로 신규 명단, 제가 항상 말하는 명단 찾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 저는요, 뉴스캐스트에 제일 중요한 게 STP예요. STP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무조건 STP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STP에 대한 중요성을 이 SNS 콜라보에서 뭘 느꼈냐면요, 어쨌든 이분들한테 STP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신경을 찾고 나서 이분들한테 뉴스케어에 대한 가치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가지고 트레이닝, 회사가 어떤 건지, 제품이 어떤 건지 데모도 해주고 보상을 풀면서 이분들 트레이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 저는 원래 TR9T인데 제가 원래 주 아이템이 TR9T거든요. 근데 이제 부스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부스트가 Y이고 TR9T 하우스라는 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쓴 건데요. 이 부스트를 대문 받고 부스트 보상을 풀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12월 24일까지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 마감하려고 그러면 패스트 트랙으로 5,000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00포인트를 한두 달만 할 수 있는 거는요, TR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스트, 뉴스킨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부스트라고 하면, 즉 부스트 Y이면 당신이 하기 위해서 하우투는 TR90다 라고 해서 한두 달 만에 TR90를 집중했더니 마감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라인방. 제일 중요한 게 라인방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전같이 5% 많이 만나면요, 라인방이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보다는 덜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5% 많이 못 만나요. 줌으로 만나고 이러면요, 라인방이요,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라인방을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요, SNS 집중한 2달 만에 현재 신규예요, 신규. 신규 때 라인방만 17개가 생겼어요. 저는 또 확신이 생기고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팀원들, 파트너뿐만 아니라 형제라인들도요, 다 집중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리크루트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SNS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제가 리크루트 세미나 다 하고 있어요. 어제 첫 번째 진행한 거였어요. 근데 어제 60명이 들어왔어요, 초대자가요. 이제 또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 했더니 결과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캐 잘하고 싶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뉴스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요, 이게 다예요. 콜드, 데몬, 초대, 나만의 SDP. 콜드를 해서 명단 확보하고요, 데몬을 해서 제품을 보여주고요, 초대를 해서 사업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콜드, 데몬, 초대하면서요, 나만의 STP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STP를 많이 하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신규분들 비즈니스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이요, STP를 해요. 저희는 다 STP예요, 지금요. 저희는 지금 제품보다는요, 사업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순발력이에요. 뉴스킨에서요,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순발력이에요. 콜드 할 때, 데모할 때, 초대할 때요,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이 계획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뭐가 왔을 때는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그게 순발력으로 나가요. 그러면요, 클로징이 잘 돼요. 저는 이 순발력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거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스폰서님이 순발력을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순발력을 지금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행동량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선행동 후배움. 선배움이 아니라요. 선배움, 후행동이 아니라요. 선행동 후배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정확하게 배우고 내가 데몬 실력을 배우고 SP를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행동하려고 해요. 만약 이거 제가 화살로 표현해 볼게요. 화살을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준과 발사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라고 하면요. 일단 먼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관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화살이 준비돼야 돼요. 뉴스킨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관역은 목표 설정, 화살은 도구겠죠. 갈바닉, 뭐 부스트, TR-라이트 이렇게 그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조준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요, 발사가 먼저로 생각해요. 발사하고 조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준비를 했어요. 화살을 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을 하겠죠. 그걸 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준만 하고요, 안 쏴요. 그걸 다시 내려놔요. 또 조준만 하고 또 안 쏴요. 내려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갈바닉을 키고요. 1번부터 5번 버튼만 누를 줄 알면 나가는 거예요. 루미스파요? 돌릴 줄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TR-라인트 설명할 줄 모른다고요? TR-라인트 그냥 체질 개선 된다. 할 줄 알면 나가는 거예요. 양자 킬 줄 알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행동해요. 화살 발사해요. 그럼 안 맞겠죠, 정중하게? 좀 빗나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쐈기 때문에요. 얼마큼 빗나가는지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정을 해갖고요. 하면요.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 너무 많이 조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조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요. 행동을 취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하면 돼요. 지금 저희는 완전 팀 분위기가 이걸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공을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성공의 비결이요. 성공하려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성공하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요. 그것은요. 준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공이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루비라고 할게요. 루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파트너 사람들이요. 루비가 되고 싶대요. 루비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런 의지는 있어요. 성공하려는 의지, 루비가 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또 있으면 루비가 되나요? 근데요. 의지가 있는데요. 데몬을 안 하고 있고요. STP를 안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루비가 되겠대요. 루비가 되려면요. 루비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100번 STP 하든지 100번의 데모를 하든지 시스템 참석을 하든지 아침에 6시 일어나든지 루비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즉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사실 루비가 되고 싶어요? 그럼 루비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집중을 물어보면요. 바로 나와요. 누구는 바로 얘기하고 누구는 바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루비가 될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자산.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제가 PT 중에서 최근에 제가 는 PT인데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뉴스킨 자산이 뭘까? 저희가 뉴스킨은 권리소득, 자산을 쌓는 일이잖아요. 뉴스킨 자산이 진짜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ARO, 뭐 권리소득, 뭐 시간적인 자유 많잖아요. 근데 진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뉴스킨은 절대 그만두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친구인 거예요. 평생 친구. 우리의 스폰서님들은 뉴스킨을 그만둘 리가 없죠. 그 스폰서님들 말고 파트너들을 보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 중에 이분이 내 파트너가 뉴스킨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파트너는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파트너는 아직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뉴스킨의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 사실 그게 다예요. 알려준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스폰서와 파트너를 리크루팅 했으면 약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가치를 받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뉴스킨을 포기하더라도 최소한
뉴스킨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요, 스폰서가 데리고 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포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그 파트너가 뉴스킨을 진짜 볼 수 있는 장소 위치가 어딜까 생각했더니요, 루비인 거예요. 루비가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지금도요, 루비가 되기 전까지는 파트너들이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루비가 되면요, 오히려 포기하기 힘들겠죠? 루비, 함께할 파트너 4명 있고, 어느 정도 커미션이 들어오고, 이 뉴스킨에 가치 아는데 그만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가치를 파트너가 같이 느끼게 하는, 우리는 평생 친구를 만드는 일인 건데, 그 평생 친구, 그 자산, 제일 중요한 자산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리더분들이 루비가 중요하구나. 루비 복제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진짜 느끼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들었다면 지금은 진짜 뼛속 깊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루비 복제를 위해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책임감 느끼기인데요. 저는 뉴스캔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 같아요. 리크루팅은 누군가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은요, 제발 절대로 가볍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전달할 때요, 가볍지 않고 진짜 뉴스킨의 가치를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스폰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1인 기업 마인드다. 뉴스킨은요, 1인 기업이잖아요. 1인 기업이면요, 1인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고 있죠. 뉴스킨을 왜 하세요?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예요. 자유는요, 무조건 책임이 수반돼야 돼요. 이거를 돈으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돈의 크기가 책임감을 의미한다.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책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한 회사의 CEO, 연봉 1억 되는 CEO, 2억 되는 CEO는요,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즉, 돈의 크기를 제가 지금 책임감에 비교했어요. 뉴스킨으로 와볼게요. 뉴스킨은 수입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해는 느끼고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책임을 지져야 자유가 와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것들, 책임이라고 하면 파트너가 생기거나 뭔가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키고 시스템에 참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시면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책임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거의 마지막 PT인데요. 제가 찐리더라는 거에 요즘 꽂혀 있어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요. 감정이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결과를 낳아요. 저는요, 행동하면 결과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뉴스키는요, 행동하면 결과가 나요. 근데 이제 행동을 어려워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규분들이 왔을 때 행동했는데 부정을 당하고 막 그렇게 오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행동을 하게끔 그런 감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생각에서 감정, 감정에서 행동, 행동에서 결과인데, 저는 이제 거꾸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행동하기 어려우면요, 행동하게끔 감정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오늘 너무 힘들어해요. 데모를 하고 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막 뉴스킨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얘기를 하면요, 파트너가 술을 좋아하면 술을 먹으면서 달래주고, 파트너가 이제 여성 파트너인데 바람 쐬고 싶으면 같이 바람 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같이. 그래서 막 다시 올라간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 분명히 행동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왜 또 저럴까? 전 여기에 멈춰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감정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진짜 행동해야 될 생각, 진짜 행동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요,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행동이 생기고, 행동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은요,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대요. 사람마다 마음속에요, 정보 창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에. 이러한 정보들은요,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대요. 과거의 경험이 쌓인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나만의 뭐 고집, 선입견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잖아요. 왜냐하면요, 뉴스키는 우리가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뉴스키는 하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와요. 그러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른 정보들이 마음에 쌓여있잖아요.
그거를 비워야 뉴스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비워야 된다. 뉴스킨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데 많이 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요. 내 안에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냥 비운다는 거를 들으면요. 알지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걸 느끼잖아요. 이걸 몸소 느끼면요. 아, 진짜 비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비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인드를 바꾸게 돼요. 결국에는요.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상자를요. 정보창고를요. 뉴스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리더 사장님들이 그랬어요. 사안이 닮은 파트너 나오면, 사안이 복잡한 파트너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다라고 하면요. 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좋죠. 저만큼 행동하면요. 근데요. 제가 이 마인드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순간부터요. 근데 혹시 내 마인드, 지금 내 마인드를 복제한 파트너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건 싫은 거예요. 아직 제 마인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마인드를 차려야겠구나. 내가 진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인드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뭔지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탱커에 집중하고 있고요. 행동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는 성장과 성과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다 보면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요. 성장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요. 책 읽고 강의 듣는 게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진짜 책 읽고 강의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의 순환이다 보니까요. 아, 그래서 탱커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힌 또 하나의 말이 가마력이에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가마력이 엄청 강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가마력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요.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힘이에요. 뉴스킨으로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뉴스킨이 아직 확신이 없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서요. 뉴스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해서요. 뉴스킨 이거 한번 진짜 인생 한번 걸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가마력을 위해서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진짜 뉴스킨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석세스 포뮬러 꿈을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 확신 실행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리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가 된 것처럼요. 지금 제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누군가를 끌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결코 제가요. 리더가 되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요. 내가 하기 위한 것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뉴스킨으로서 같이 잘 되고 싶으니까 평생 친구 하고 싶으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팀이 커지고 함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경험을 또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제 마지막 PT예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마지막 전 PT네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꿈을 꾸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확신하고 실행하면요. 그리고 리드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니까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근데 실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에너지예요. 뉴스키는요. 에너지 떨어지면요. 절대 사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10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뉴스키는 출퇴근이 없어요. 9시 출근하고 퇴근 6시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삶 속에 뉴스킨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에너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을요. 재미를 붙이고 뉴스킨으로서 에너지를 얻으면요. 그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PT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기회가 주어지면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기회가 주어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요. 뭔가 기회가 오면요. 열심히 하겠대요. 지금은 뭔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을요. 최선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쏟아야 그래야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하신 사람들께서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요.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